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넓은 마당과 튼튼한 기둥을 가진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곱고 동네 어르신들께 늘 예의가 바르기로 소문난 수련과 도희라는 두 처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그 크고 따뜻한 집을 정성껏 가꾸고 지키며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앞마당에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감나무의 붉은 감이 탐스럽게 열려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을 반짝반짝하게 쓸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장독대를 정갈하게 닦으며 집안 곳곳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도록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담장 너머로 두 처녀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언제나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날, 수련과 도희는 겨울을 대비해 택감을 줍고 산나물을 캐기 위해 뒷산 깊은 숲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오르던 중,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풀숲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비늘이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는 크고 아름다운 백사 한 마리가 몸 한쪽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두 처녀는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사를 차마 그대로 산속에 버려두고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입고 있던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찢어 백사의 깊은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지혈을 해주었고, 도희는 근처 맑은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와 백사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던 백사는 서서히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멈추고 편안하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처녀들은 이 희고 신비로운 짐승이 무사히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깊고 깊은 산속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해가 뉘엿뉘엿치고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백사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찬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무사히 기와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면서도 낮의 숲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백사의 모습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려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희고 빛나는 비늘과 자신들을 바라보던 맑고 깊은 눈동자가 마치 사람의 것처럼 애처롭고 신비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깊이 나누며 그 백사가 부디 무사히 상처를 낫고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화롭던 기와집의 밤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묘하고 두근거리는 기운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이 조용한 집안에 찾아올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아주 작은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고 환하게 마당을 비추던 밤,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수련과 도희는 깜짝 놀라 마루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눈부시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젊은 청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낮고 울림이 있는 다정한 목소리로 며칠 전 숲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정성껏 구해준 은혜에 깊이 보답하고자 이렇게 밤늦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처음에 그 낯선 청년의 등장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청년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며칠 전 산속에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던 그 애처로운 백사의 눈빛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신비로운 산천의 기운을 오랜 세월 듬뿍 받고 자라나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된 영물이었던 청년은 두 사람의 따뜻한 온정과 자비로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놀라움과 신기함, 그리고 신비로운 인연에 대한 묘한 설렘에 휩싸여 청년을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이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긴장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청년은 매일 밤 달이 떠오를 무렵이면 어김없이 기와집을 찾아와 두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며 깊고 고요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온갖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정겹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 밤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그의 미소는 꽁꽁 언 얼음을 녹이는 봄볕처럼 따뜻하고 눈부셔서 수련과 도희의 조용하고 단조롭던 일상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청년은 집안의 무거운 짐을 옮겨주거나 마당의 잡초를 뽑아주는 등 다정하고 세심하게 두 사람을 도왔고 어느새 이 평화로운 기와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친근한 존재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인 도희는 맑고 순수한 성정을 가진 처녀였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청년의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과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에 가장 먼저 깊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청년과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아 산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거나 밤하늘의 은하수를 올려다볼 때면 도희의 가슴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렘으로 세차게 뛰었고 얼굴은 붉은 복숭아처럼 아름답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달콤하고 신비로운 감정을 언니에게조차 들키지 않으려 마음속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꽁꽁 숨겨두고는 매일 밤 청년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기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편 언니인 수련 역시 겉으로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의 깊고 신비로운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 밤새 뒤척이며 남몰래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정한 목소리로 수련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카락에 묻은 낙엽을 조심스레 떼어주던 날, 수련은 자신의 온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이 낯선 떨림이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마지로서 이 집안의 평온함과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청년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뜨거운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 청년을 깊이 연모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만이 청년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감정을 몰래 나누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수련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조용히 곁에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도희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장난기 어린 미소로 다가와 물을 떠주며 애정을 속삭였습니다. 이처럼 청년은 두 처녀의 마음을 교묘하고 달콤하게 사로잡으며 기와집 곳곳에 자신의 흔적과 그림자를 드리웠고,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묘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달콤함이 뒤섞여 끈적하고 무겁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수련과 도희는 각자의 좁은 방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청년과 함께할 아름답고 영원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보고 또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하고 따뜻한 기와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평화롭고 오순도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그 간절한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고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꿈의 이면에는 숲에서 온 짐승의 기운이 사람의 집안에 얼마나 깊고 서늘한 위험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 채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몽환적인 시간들이 꿈처럼 흘러가는 동안 기와집을 둘러싼 계절은 어느덧 서늘한 가을로 접어들었고, 밤이면 제법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아궁이 열기 덕분에 집안 전체가 온기로 가득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 마루밑이나 빈방 구석에서 왠지 모를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소름 끼치게 피어올라 두 처녀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탐스러운 국화 화분들도 원인을 알 수 없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시들하게 색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밤하늘을 밝히던 둥근 달빛마저 유난히 창백하고 푸른 빛을 띠며 집안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런 낯설고 불길한 변화들을 분명하게 눈치채고 있었지만, 청년을 향한 맹목적이고 깊은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모든 징후들을 그저 가을이 깊어가는 탓으로 가볍게 돌려버렸습니다. 청년이 찾아와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입맞춤으로 위로해줄 때면 그 서늘했던 공기와 불안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고, 오직 둘만의 달콤한 세계만이 진실처럼 느껴져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포장된 맹목적인 믿음은 두 처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자신들의 평온했던 보금자리에 조금씩 검고 축축한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청년은 낮에는 산속 깊은 곳에 머물다가 오직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야만 기와집을 찾아왔는데, 가끔씩 달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태가 아닌 길고 구불구불한 뱀의 형상을 뗀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기이한 그림자를 보게 된 날에도 수련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일 것이라며 서둘러 고개를 저었고, 도희 역시 순간적인 착각일 뿐이라며 자신을 다독이며 애써 솟아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짐승의 기운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청년의 본질은 무의식 중에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오려 했지만, 두 처녀의 간절하고 눈먼 사랑은 그 모든 의심의 싹을 스스로 무참히 잘라내며 진실을 끝끝내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처녀는 청년의 존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정신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일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그를 중심으로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밤 그에게 입고 보여줄 고운 옷을 신중하게 고르고, 낮에는 그가 좋아할 만한 향긋하고
달콤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벅찬 설렘 속에서 하루를 온통 흘려보냈습니다. 한때 부지런하고 활기찼던 두 자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밤이 찾아오기만을 멍하니 기다리며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마저 눈에 띄게 뜸해져만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달리 기와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줄어들고 두 처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길에 안부를 물으려 문을 두드려도 수련과 도인은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로 문틈 사이로 짤막하게 인사를 건넬 뿐 예전처럼 사람들을 반갑게 집 안으로 들이거나 정겹게 차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유하던 따뜻하고 정겨운 이웃 간의 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그 고요하고 적막한 기와집 주변으로는 범접하기 힘든 차갑고 음산한 안개가 짙게 깔려 외부와의 단절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즈음 수련과 도희의 몸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악몽에 시달리거나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냄새조차 역겹게 느껴져 밥술을 뜨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가을을 타서 입맛을 잃고 기력이 쇠한 것이라 가볍게 여기며 서로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뱃속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를 갉아먹으며 자라나는 서늘하고 이질적인 요괴의 씨앗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요기가 두 사람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뺨의 붉은 홍조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입술은 겨울 바다처럼 파랗게 질려가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두 처녀는 밤마다 찾아오는 청년의 다정한 품에 안겨 그 차가운 피부를 맞댈 때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남은 수명과 젊음을 모두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철저하게 매료되어 있었고 그 맹목적인 희생이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기와집의 기둥과 석가래마저 요의 서늘한 기운에 침식되어 밤마다 으스스하게 우는 소리를 내었지만 처녀들의 귀에는 오직 사랑하는 청년의 달콤하고 나지막한 속삭임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옛날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아갔던 두 처녀의 순수했던 일상은 숲에서 온 백사라는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의 유혹에 의해 철저하게 부서지고 조각나버린 지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수련과 도인은 굳게 닫힌 기와집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과 달콤한 꿈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 위태로운 평화와 비밀스러운 사랑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하고 맹목적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품고 있는 무거운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도 자신이 굳게 붙잡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대가를 요구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한때 맑은 물이 넘쳐 흐르던 우물은 어느새 시커먼 이끼가 끼고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으며 윤이 나게 닦여있던 장독대 위에는 음습하고 끈적이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얼기설기 쳐져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었습니다. 수련과 도희가 정성을 다해 가꾸며 지켜오던 따뜻하고 포근했던 보금자리는 청년이 뿜어내는 요사스러운 기운에 완전히 잠식당해 점차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닥칠 무서운 비극을 조용히 경고하는 자연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처녀는 오직 달빛 아래 빛나는 청년의 아름다운 얼굴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들의 안식처가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두 눈을 꽉 감은 채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부정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수련은 뱃속에서 가끔씩 느껴지는 서늘하고 이질적인 태동을 불안하게 느끼면서도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고, 도희 역시 같은 증상을 겪으며 불안감 속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끝없는 탐욕과 환상에 눈이 멀어 서로의 창백해진 얼굴과 불러오는 배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두 자매는 각자의 고립된 방 안에서 외롭고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집의 평온과 아름다운 사랑은 이미 뿌리부터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거대한 폭풍이 덮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기와집의 겉모습은 위태로운 적막함만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깊고 어두운 밤, 숲의 서늘한 짐승을 인간의 따뜻한 집 안으로 깊숙이 들여버린 두 처녀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은 서서히 그 잔혹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차가운 혼혈의 생명은 두 사람의 맑은 양기를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탐하며 자라났고, 굳게 닫힌 기와집의 대문 너머로는 머지않아 폭풍처럼 휘몰아칠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검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다가올 절망을 모른 채 그저 오늘 밤도 사랑하는 청년이 다정한 미소를 짓며 문을 두드려주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며 자신들이 스스로 파놓은 깊고 어두운 함정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기와집 마당에는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두 자매의 몸에도 숨길 수 없는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수려한 청년은 수련과 도희의 방을 번갈아 오가며 두 사람 모두에게 깊고 은밀한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조금 무겁고 피곤한 탓이라 여겼지만, 달이 바뀌면서 두 처녀는 자신들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아닌 숲속 깊은 곳에서 온 짐승의 서늘하고 낯선 기운을 품은 반인반요의 아이가 동시에 잉태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의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라 굳게 믿고 싶었지만, 밤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태동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동생 도희 역시 언니 몰래 방 안에 들어박혀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홀로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청년에 대한 지독한 소유욕과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두 사람은 서로의 뚜렷한 신체 변화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각자의 깊은 착각과 환상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으며,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한 백사는 두 처녀의 순수한 마음과 양기를 번갈아 취하며 점차 짐승의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음산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기와집 주변으로는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담장 밖으로는 크고 긴 뱀의 꼬리가 마른 낙엽을 스치며 지나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음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낯선 바람결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조용하던 동네에는 조금씩 불길한 소문이 피어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 밝아오면 삼삼오오 우물가에 모여 간밤에 기와집 쪽에서 들려온 소름 끼치는 소리와 유난히 차갑게 불어닥친 바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달빛 아래서 기와집 지붕 위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흰 그림자를 보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다른 이는 그 집 주변에서 뱀 특유의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코를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곱고 예의 바르던 두 처녀가 두문불출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조용했던 마을은 온통 기와집을 향한 불길한 추측들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이 기와집 가문에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하며 두 자매를 친딸처럼 돌보아온 늙고 지혜로운 유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모는 몇 달 전부터 일찍 몸져 누워 자신의 거처에서 쉬고 있었기에 두 처녀가 밤마다 낯선 청년을 집 안으로 들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과 기와집에서 풍겨오는 짙은 요기를 멀리서도 본능적으로 감지한 유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둘러 수련과 도희를 찾아가 사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기와집 대문을 열고 들어선 유모는 예전에 따뜻하고 포근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만이 가득한 마당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맑게 빛나던 장독대는 더러운 먼지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처녀들이 정성껏 가꾸던 화단의 꽃들은 모두 시커멓게 말라 죽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에 짙게 깔린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짐승의 냄새는 유모의 오랜 경험과 직감으로 보아 분명 보통 일이 아님을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으면서도 기이하게 배가 잔뜩 부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수련과 도희를 발견했습니다. 두 처녀는 유모가 들어온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몽롱하고 혼탁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들의 몸에서는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눈앞에 펼쳐진 참담하고 비극적인 광경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두 아이가 도대체 어떤 무서운 짐승에게 홀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유모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두 처녀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꼭 부여잡으며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보라며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유모의 간절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몽롱했던 수련과 도희의 흐린 눈동자에 일순간 작은 빛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늙은 유모의 주름진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모는 처녀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가득 밴 목소리로 사람의 집의 숲에 서늘한 기운을 깊이 들이면 결국 남은 온기마저 모조리 잃게 되는 법이니어서 미련을 끊어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유모의 뼈있는 조언은 두 처녀의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고, 수련은 그제야 자신이 매일 밤 끌어안았던 청년의 몸이 유난히 차갑고 비늘처럼 미끄러웠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떠올렸습니다. 도희 역시 언니의 방에서 들려오던 낯선 숨소리와 마당을 기어다니던 거대한 뱀의 그림자를 보았던 끔찍한 기억들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의 달콤한 장막이 아주 조금씩 걷히면서 숲에서 온 영물이 자신들의 몸과 집안의 양기를 탐욕스럽게 갉아먹고 있었다는 잔혹하고 무서운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끔찍한 혼혈의 생명과
그동안 나누었던 깊은 정을 단숨에 끊어내기에는 이미 너무나 깊은 내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련은 유모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을 쏟아내고는 그는 결코 우리를 해칠 나쁜 존재가 아니며 밤마다 찾아와 다정한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을 속삭여 주었다고 울부짖으며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도희 또한 언니의 말에 놀란 눈으로 수련을 바라보며 밤마다 자신의 방을 찾아온 청년이 어떻게 언니의 방에도 갈 수 있느냐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넋을 잃고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아끼며 살아왔던 두 자매는 그제야 청년의 모습을 한 백사가 짐승의 탐욕으로 두 사람 모두를 교묘하게 농락하고 취했다는 참담하고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그 모든 다정한 속삭임과 손길은 오직 인간의 따뜻한 기운을 빼앗아 요괴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한 잔인한 거짓말이었고 두 처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서로의 부푼 배와 파리하게 시들어버린 얼굴을 마주보며 말문이 막힌 채 짐승의 늪에 넘어가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원망하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늙고 지혜로운 유모는 슬픔에 빠져 오열하는 두 처녀를 품에 꼭 안아주며 지금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뱃속의 요기와 집안에 스며든 짐승의 흔적을 씻어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유모의 말처럼 며칠 전부터 마을 우물가에서는 기와집 주변에 기분 나쁜 냉기가 서려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었고 밤마다 긴 꼬리가 마당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처녀는 유모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에 힘입어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거짓된 사랑의 허상을 철저히 부수고 집안을 지키기로 어렵게 뜻을 모으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소문은 멈추지 않고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기와집 근처로는 발길을 완전히 뚝 끊으며 그곳을 마치 저주받은 흉가처럼 무서워하고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두 자매를 아끼던 이웃 노인조차 담장 너머로 쑥과 마늘을 던져주며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집안의 양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소리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뜰 만큼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자신들의 어리석은 사랑이 빚어낸 이 끔찍한 결과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굳게 닫힌 방문 뒤에 숨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고통스럽게 견뎌내야만 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늙은 몸을 이끌고 뒷산에 올라가 양기가 가득한 쑥과 솔잎을 캐어와 마당 곳곳에 피워두며 집안에 스며든 짐승의 비릿한 냄새를 억누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유모가 피우는 매캐한 쑥, 연기는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차갑고 음산한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는 듯했지만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숲속에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짐승의 기운이 다시 마당을 장악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두 처녀는 유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사람의 집에 숲의 서늘한 기운을 깊이 들이면 결국 온기를 잃게 되는 법이라는 유모의 뼈있는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청년의 형상을 한 백사가 기와집 대문 앞을 서성이며 달콤한 목소리로 수련과 도희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유혹했지만 두 사람은 귀를 틀어막고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버텨냈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반인반요의 아이들은
어미가 청년을 거부할 때마다 요기를 뿜어내며 격렬하게 요동쳤고, 두 처녀는 뼈가 시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빨을 꽉 깨물고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달콤한 거짓말과 환상에 속아 넘어갔던 과거의 나약한 자신을 탓하며 그들은 오직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끔찍하고 기나긴 밤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닫힌 대문 너머로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앓는 소리와 짐승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고, 동네 촌장과 어르신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예의 바르던 두 자매가 저토록 끔찍한 요괴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마을 장정들을 모아 대문 밖을 지키게 하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장 뛰어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비책을 세웠습니다. 기와집 안에서는 유모와 두 처녀가 처절한 내부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짐승의 습격에 대비하며 마을 전체가 폭풍 전야의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뱃속의 끔찍한 생명체가 자신의 남은 체온마저 앗아가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겹겹이 덮어쓰고 덜덜 떨었지만 동생 도희만큼은 반드시 살려서 예전의 맑고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굳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희 역시 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먼저 청년에게 빠져들어 집안의 요기를 끌어들인 탓이라 자책하며 이 무서운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사를 쫓아내겠다고 속으로 수십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두 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의 끈끈한 정과 소중한 집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다가올 거대한 시련에 굳건하게 맞서 싸울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매일 밤 두 처녀의 방을 오가며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방구들을 뜨겁게 달구고 맑은 우물물에 정성껏 끓인 보약과 따뜻한 쑥물을 먹이며 아이들의 기력이 완전히 쇠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늙고 주름진 유모의 두 손은 쉴 새 없이 일하느라 거칠게 터져 피가 배어났지만 그녀는 두 처녀가 다시 건강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정성이 모여 만들어낸 강인한 생명력은 요괴의 서늘한 저주에 서서히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기와집 구석구석을 장악했던 어둡고 축축한 기운도 유모의 헌신적인 양기에 눌려 조금씩 기세를 잃고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사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고 마을 주변의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 달빛이 사라진 그님밤이면 대문 앞까지 기어와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기와집 안에 세 사람을 악랄하게 협박했습니다. 백사는 너희들이 아무리 문을 닫고 저항해 보았자 이미 너희의 몸속에는 나의 차가운 핏줄이 깊게 뿌리를 내렸으니 결국에는 이 집안의 모든 따뜻한 양기를 나에게 바치고 스스로 굴복하게 될 것이라며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서늘한 목소리는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수련과 도희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두 처녀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고 유모가 피워놓은 쑥불 곁에 바짝 기대앉아 공포를 억누르며 무사히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련과 도희의 배는 기이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고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얼굴 위로는 짙고 어두운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과거의 아름답고 생기 넘치던 두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반인반요. 아이들은 어미의 생명력을 양분 삼아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고, 그럴수록 두 자매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만큼 기력을 잃어 방바닥에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며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들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하루빨리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저 간악한 백사의 본거지를 찾아내어 쫓아내지 않으면 정말로 두 아이가 목숨을 잃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모의 다급한 소식을 전해 듣고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낡은 농기구와 횃불을 꺼내 들고 모여들어 짐승을 몰아낼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젊은 장정들을 세 조로 나누어 기와집 주변을 밤낮 없이 순찰하게 하고, 부녀자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기와집 앞마당으로 쉴 새 없이 날라다 주며 두 처녀와 유모가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의 집에 숲의 서늘한 기운을 깊이 들이면 결국 온기를 잃게 되는 법이라는 유모의 조언은 이제 마을 전체에 확고한 믿음이 되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웃의 끔찍한 불행을 막아내기 위해 기꺼이 땀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정성 어린 음식 덕분에 기와집 안에는 서서히 사람 사는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수련과 도의에 창백했던 뺨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생명의 붉은 빛이 조심스럽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건네주는 따뜻한 죽을 나누어 먹으며 두 자매는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토록 좋은 이웃들이 함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벅찬 사실에 뜨거운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비록 뱃속의 끔찍한 요기는 여전히 두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양기의 보호막은 백사의 음산한 접근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 기와집을 안전하게 수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한 백사는 마을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집안을 가득 채운 강한 양기 때문에 더 이상 기와집 대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며 분노와 조바심으로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하찮은 인간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 어그러지는 것을 보며 백사는 이빨을 갈았고, 어떻게든 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처녀를 온전히 차지하고 양기를 끝까지 빨아먹고야 말겠다는 도끼를 잔뜩 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몰고 온 짐승에 짚고 서늘한 살기는 기와집 주변의 나무들을 시들게 만들고 땅을 검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머지않아 벌어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충돌과 싸움을 조용히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수련과 도의는 유모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밤마다 치미는 요기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다가오는 싸움의 날을 위해 남은 기력을 최대한 아끼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처녀는 자신들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이 초래한 이 무서운 재앙을 스스로의 굳건한 의지로 끊어내야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집과 자신들의 평온했던 옛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는 지혜로운 늙은 유모의 단호한 가르침과 밖에서 횃불을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고마운 이웃 사람들의 존재는 두 자매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거짓된 사랑과 짐승의 기운이 몰고 온 무서운 폭풍이 기와집을 집어삼키려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강인한 의지는 그 끔찍한 저주에 굴복하지 않고 단단하게 맞서며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용기로 변모하였고, 유모의 뼈 있는 충고는 방황하던 두 처녀의 마음을 다잡아주며 짐승의 서늘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싸움의 든든한 초석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도 기와집의 안방에는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군불의 온기가 맴돌기 시작했고, 수련과 도인은 곧 다가올 끔찍한 진실과 맞설 준비를 마친 채 굳게 닫힌 창호지, 문 너머로 흔들리는 달빛을 고요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철통 같은 경계와 늙은 유모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수련과 도의의 몸 안에 깊이 뿌리내린 요괴의 씨앗은 그 끔찍한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매의 생명력을 잔혹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처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반인반요의 생명체는 어미의 따뜻한 양기를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켰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피부는 한겨울 꽁꽁 언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만 가며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뜨거운 화로를 여러 개 피워두고 두꺼운 소미불을 몇 겹이나 덮었어도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를 도무지 막아낼 길이 없어서 두 자매는 밤낮 없이 덜덜 떨며 극심하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처녀의 눈앞에는 기괴하고 무서운 헛것들이 수시로 아른거리며 그들의 연약해진 정신을 더욱 무참히 파괴하고 두려움과 공포의 무츠로 깊숙하게 몰아넣어 매일 밤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수련이 힘겹게 눈을 감으면 천장에서 거대한 흰뱀이 햇매미를 틀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끔찍한 환영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곤 했습니다. 도희 역시 방구석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청년의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나 왜 나를 거부하느냐며 원망 섞인 비명과 저주를 퍼붓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며 양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두 자매의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짐승의 쇳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맴돌았고,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한 지독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사람의 피를 말라가게 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던 청년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두 처녀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들이 지은 어리석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각인시키며 괴롭혔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자매의 모습을 지켜보는 유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이러다가는 짐승과 싸워보기도 전에 아이들의 숨이 먼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요괴의 짙고 끈적한 그림자에 완전히 짓눌려 빛을 잃었고, 마당 한가운데 늠름하게 서 있던 크고 튼튼한 감나무마저 하루아침에 잎사귀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어버리는 끔찍하고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던 우물에서는 이제 코를 찌르는 썩은 진흙 냄새와 비릿한 짐승의 피비린내가 뒤섞여 진동했고, 수면 위로는 죽은 벌레들이 둥둥 떠다니며 집안에 생명력이 꺾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는 아무리 잘 마른 장작을 가득 넣고 부채질을 세차게 해보아도 불길이 서늘한 푸른 빛을 띠며 금방 사그라지기 일쑤여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지어 먹이는 것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짐승의 사악한 기운이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완벽하게 집어삼키려 한다는 무섭고 참담한 사실이 너무도 뚜렷해지자
두 처녀는 자신들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사랑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 앞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꾸어온 아름다운 꽃밭이 썩은 흙으로 변하고 매일 아침 광을 내며 닦던 장독대가 흉물스러운 거미줄로 뒤덮인 꼴을 방문 너머로 바라보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집을 더러운 요괴의 소굴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은 두 처녀의 연약한 영혼을 바닥까지 철저하게 짓밟으며 뼈아픈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기이하게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한때 진실한 사랑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짐승의 속삭임이 얼마나 잔혹하고 이기적인 욕망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품을 파고들던 청년의 피부가 유난히 차갑고 미끄러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자신을 질책하며 그 거짓된 환상을 지키기 위해 동생과 집안을 버리려 했던 어리석음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뱃속에서 끔찍하게 꿈틀거리는 이 낯설고 차가운 덩어리는 결코 축복받은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심어진 악랄한 저주의 씨앗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동생 도희 역시 자신의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언니의 방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그토록 눈이 멀어 언니와 이 소중한 집을 배신하려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도희는 밤마다 자신을 찾아와 다정하게 머릿결을 넘겨주던 청년이 언니에게도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양기를 탐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떠올릴 때마다 극심한 구역질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치고 또 치며 오열했습니다. 순수했던 첫사랑의 설렘은 짐승의 역겨운 탐욕 앞에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남은 것은 오직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서늘한 요괴의 상흔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하고 더러운 수치심뿐이었습니다. 두 처녀의 끊임없는 오열과 자책을 문 밖에서 안타깝게 듣고 있던 늙고 지혜로운 유모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짚으며 수련과 도희가 함께 머물고 있는 비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모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지독한 요기와 두 처녀가 쏟아낸 절망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수련과 도희의 차갑게 식은 손을 단단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유모는 아이들의 흐린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너희가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거짓된 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값진 산고라고 다독였습니다. 유모는 다정하면서도 뼈가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에 한번 삿된 짐승의 기운이 틈을 타면 그것을 씻어내는 일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포기하면 영혼마저 먹히고 마는 법이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두 처녀가 더 이상 과거에 달콤했던 유혹에 미련을 두거나 헛된 자책에 빠져남은 기력마저 허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호통을 치며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이성을 일깨웠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체온과 거침없는 진실의 말들은 짐승의 도끼에 마비되어 있던 자매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존을 향한 강렬하고 원초적인 본능을 서서히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유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우리가 한순간의 달콤한 거짓에 속아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집과 서로의 생명까지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도희의 야윈 어깨를 끌어안으며
비록 내 몸이 부서지고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 너와 이 집안을 지켜내기 위해 저 무서운 짐승을 반드시 쫓아내겠다고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언니의 절절한 참회와 굳은 결의를 들은 도희도 유모와 수련의 품에 안겨 언니의 잘못이 아니라 요망한 짐승에 홀린 내 잘못이 더 크다며 함께 힘을 합쳐 이 지옥 같은 냄에서 빠져나가자고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다 짐승의 이간질에 속아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두 자매의 마음은 진실된 눈물과 깊은 반성을 통해 다시 하나로 굳게 뭉쳐지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이 차가운 요기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그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맞서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두 처녀의 강력하고 순수한 의지는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음산한 기운을 아주 조금씩 밀어내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빛을 서서히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두 처녀가 마침내 마음의 빚을 털어내고 강인한 투지를 되찾은 모습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등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유모는 아무리 숲의 음기가 강하고 짐승의 요술이 교묘하다 한들 여러 사람의 맑고 뜨거운 양기와 굽히지 않는 강직한 의지가 하나로 뭉치면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법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든든한 조언 한마디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던 두 자매에게 진정한 구원의 빗줄기가 되었고 그들은 다가올 끔찍한 진실 규명의 시간을 묵묵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의 기력을 아주 조금 회복한 수련과 도희는 유모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에서 정성껏 길어 올린 가장 맑고 차가운 정화수로 더럽혀진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물이 창백한 피부에 닿을 때마다 뱃속의 요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두 처녀는 이빨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내지 않으며 삿된 기운을 온전히 씻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엉클어지고 푸석해진 머리를 단정하고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부모님이 생전에 지어주셨던 새하얗고 깨끗한 무명치마로 갈아입으며 오늘 밤 반드시 짐승과의 모든 악연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거울에 비친 두 처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올곧은 눈빛과 도희의 단호한 표정은 그동안 밤마다 청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몽롱하게 취해 있던 멍청하고 나약했던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버리고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 굳건한 태도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 안의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맹세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들의 끔찍한 치부를 낱낱이 밝히고 백사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려 마음먹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들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담장 너머에서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횃불을 들고 기와집 주변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유모는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장정들을 향해 오늘 밤 우리 두 아이가 마침내 요괴의 미몽에서 완전히 깨어나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짐승을 몰아낼 결심을 굳혔으니 부디 마당으로 들어와 힘을 보태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유모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을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에 크고 무거운 대문이 활짝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던 뜨거운 양기의 무리가 집 안으로 힘차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하고 비릿한 짐승의 요기와 곳곳에 널브러진 시든 식물들의 흉측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으며 혀를 찼습니다. 촌장은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화로를 여러 개 설치하게 하고 산에서 베어온 양기 가득한 소나무 장작과 마른 쑥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다가올 밤에 끔찍한 싸움에 대비한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부녀자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맑은 물을 끓이며 집안 구석구석에 맺힌 차갑고 끈적한 음기를 몰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사람들의 분주한 온기가 기와집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준비를 모두 마친 수련과 도희가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마당 대청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돗자리 위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처녀의 끔찍할 정도로 야위고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기저기서 짧고 무거운 탄성을 내뱉었고 일부 부녀자들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 부끄러움과 깊은 죄책감을 느껴 잠시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차분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마당에는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오직 타오르는 횃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릴 뿐 누구 하나 입을 떼지 않는 팽팽하고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떨리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자신들이 깊은 산속에서 상처 입은 흰뱀을 구해주었고 그 은혜를 갚겠다며 찾아온 청년의 수려한 외모와 거짓된 다정함에 눈이 멀었다고 솔직하고 가감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도 짐승의 간악한 맴에 넘어가 서로를 속이고 질투하며 집안에 끔찍한 요기를 들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 어르신들 앞에 엎드려 깊이 사죄했습니다. 수련의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도희 역시 바닥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우리가 짐승의 욕정에 휘둘려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 소중하고 신성한 집을 썩어가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100번 죽어 마땅하다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며 비록 우리의 몸은 이미 더럽혀지고 망가졌지만 이대로 간악한 짐승에게 영혼마저 빼앗겨 마을 전체에 재앙을 부르는 끔찍한 괴물로 죽고 싶지는 않다고 애원하듯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두 처녀의 진심 어린 참회와 피를 토하는 듯한 참담한 고백을 숨죽여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보다는 교활한 요괴에게 청춘과 생명을 짓밟힌 가여운 두 자매를 향한 뜨거운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대청마루 앞으로 나서서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를 교묘하게 이용해 제 배를 불리려는 짐승의 간악하고 추악한 짓거리를 우리 마을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은 두 처녀를 향해 너희가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짐승을 몰아낼 용기를 내었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너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오늘 밤 그
요물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촌장의 우렁차고 든든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결의의 찬 함성을 지르며 두 처녀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했고, 기와집 마당은 사람들의 분노와 뜨거운 투지로 순식간에 후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모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의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훔치며 엎드려 절을 올렸고, 이제 곧 어둠이 내리면 산속에 숨어있던 그 사악한 백사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백사가 나타나면 마을 장정들은 마당 곳곳에 쌓아둔 쑥과 솔잎 더미에 일제히 불을 지펴 강렬한 양기로 짐승의 숨통을 조이고, 부녀자들은 끊임없이 마른 장작을 날라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차분하게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모의 지휘 아래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맡은 바 임무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날카로운 낫과 굵은 밧줄을 손에 쥔 채 곧 다가올 끔찍한 요괴와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온몸에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잿빛 하늘에 짙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낮 동안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따뜻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산하고 소름 끼치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짐승의 분노와 살기를 잔뜩 머금은 채 기와집 주변의 나무들을 기분 나쁘게 흔들며 마당의 마른 낙엽들을 허공으로 휘감아 올렸고, 사람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며 불길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화로 주변에 모여서서 흔들리는 횃불의 불꽃에 의지한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꼿꼿한 자세로 의연하게 앉아 뱃속에서 요동치는 서늘한 반인반요의 고통을 꾹 참고 이빨을 꽉 깨문 채 오늘 밤 반드시 자신들의 손으로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몸을 방패 삼아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거룩하고 따뜻한 집안의 명예를 다시 드높이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저 멀리 숲의 입구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요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요란하게 떨리는 가운데 집안의 늙은 멍멍이마저 구석에 숨어 낑낑대며 다가오는 공포에 질려버린 그 고요하고 숨막히는 밤의 정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달이 두꺼운 먹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어 마당을 창백하고 푸른 빛으로 비추는 순간, 저 멀리 기와집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 위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축축한 흙바닥을 소름 끼치게 긁으며 미끄러져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농기구에 힘을 주었고, 유모는 수련과 도희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이제 곧 거짓된 환상이 그 추악하고 끔찍한 맨 얼굴을 들이밀 것이니 절대 두 눈을 피하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당의 횃불들이 요괴가 뿜어내는 짙고 차가운 바람에 의해 위태롭게 흔들리며 불티를 허공에 흩뿌리고 있었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진실 규명의 잔혹하고 끔찍한 밤이 서서히 그 거대한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짓된 애정과 짐승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강렬한 양기와 두 처녀의 굳건한 참회 의지 앞에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본 모습을 남김없이 폭로당할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와집을 짓누르던 요괴, 짙은 음기와 그것을 태워버리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양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팽팽하게 당겨놓으며 폭풍 전야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만을 무겁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집에 숲의 서늘한 기운을 깊이 들이면 결국 온기를 잃게 되는 법이라는 유모의 오랜 가르침이 진정으로 증명될 그 운명의 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채 밤의 정막은 더욱 깊고 어둡게 가라앉으며 이어질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길을 타고 내려오던 스산하고 불길한 바람이 마침내 기와집의 크고 무거운 대문을 거칠게 때리며 스산한 비명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갑고 끈적이는 하얀 안개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며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횃불을 위태롭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농기구를 더욱 꽉 움켜쥐고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안개 속에서 이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수려한 청년이 느릿느릿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년은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과 활활 타오르는 매캐한 숯불 더미를 힐끗 쳐다보고는 가소롭다는 듯이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흘렸습니다. 그는 대청마루 위에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수련과 도희를 향해 다가가며 왜 이토록 춥고 무서운 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란을 피우느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짐승 특유의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살기가 시퍼렇게 날을 세운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처녀는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홀려 뛰어갔겠지만 지금은 뱃속의 끔찍한 고통을 꾹 참아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매섭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수련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바닥에 굳게 짚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네 이놈 우리가 너의 그 간악하고 교활한 혀놀림에 두 번 다시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고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죽어가던 짐승을 가여이 여겨 거두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람의 맑은 양기를 탐하여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내 놈의 추악한 정체를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청년의 수려했던 얼굴은 수련의 단호하고 매서운 호통에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는 숨길 수 없는 짐승의 당황스러움과 섬뜩한 분노의 불길이 동시에 번쩍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 역시 언니의 곁에 바짝 다가서서 파리하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고 내 놈이 우리 자매를 번갈아 농락하며 뱃속에 심어놓은 이 끔찍하고 더러운 요괴의 씨앗을 당장 거두어가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희는 비록 내 몸이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괴물을 낳아 이 맑고 평화로운 마을에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 처녀의 결연하고 피맺힌 절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마당 전체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거대한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이 요망하고 사악한 짐승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고 우렁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신호와 함께 마당을 빙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장정들이 일제히 화로에 마른 쑥과 소나무 장작을 한가득 쏟아부으며 집안 전체를 환한 대낮처럼 눈부시게 밝히는 뜨거운 불기둥을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맑고 뜨거운 양기가 가득 담긴 매캐한 쑥 연기가 사방으로 거세게 퍼져나가며
짐승의 서늘하고 끈적한 음기를 무서운 기세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와 매캐한 쑥연기에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비단옷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짐승의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너희 같은 하찮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감히 수백 년을 숲속에서 수련한 나의 깊은 기운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오만하고 잔인한 저주를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서운 협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짐승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커다랗고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내며 맹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늙고 지혜로운 유모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서 펄펄 끓는 맑은 우물물이 담긴 항아리를 지켜들고는 내 놈이 아무리 강한 요력을 지녔다 한들 사람의 굳건한 마음이 모인 양기를 당해낼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유모는 준비해둔 맑고 깨끗한 정화수를 청년의 발밑을 향해 힘껏 뿌렸고 차가운 물이 뜨거운 숯불의 열기와 만나 치지직 소리를 내며 거대한 하얀 수증기를 일으켜 청년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수증기와 쑥연기가 뒤섞인 틈을 타서 마을 장정들은 짐승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굵은 동아줄을 던져 퇴로를 차단했고 사람들의 함성은 기와집 지붕을 뚫을 듯이 높고 거세게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마루 끝에 서서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뱃속의 끔찍한 요기가 그의 고통과 연결되어 함께 발작하듯 요동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처녀는 서로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며 짐승이 내뿜는 최후의 발악과 서늘한 유혹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를 두 눈에 가득 담아 활활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던 집안의 평화와 맑은 기운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이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그리고 독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숯불의 양기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기세에 완전히 짓눌린 청년은 마침내 사람의 형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수려하고 아름다웠던 그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지며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고 새하얀 비단옷 사이로는 사람의 피부 대신 차갑고 번들거리는 하얀 뱀의 비늘이 징그럽게 돋아나며 흉측하고 섬뜩한 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하고 기괴한 광경에 잠시 소름이 돋아 주춤했지만 촌장의 거센 호통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횃불을 들이밀며 짐승을 향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거칠게 뒹굴던 청년의 몸은 순식간에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흰뱀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고 집채만 한 크기의 백사는 붉고 긴 혀를 날름거리며 사방을 향해 매서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백사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을 망쳐버린 인간들을 향해 분노에 찬 괴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마치 쇠붙이를 긁는 듯 끔찍하고 날카로워 사람들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마당 전체를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수많은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와 양기는 뱀의 서늘한 체온을 무서운 속도로 태워버리고 있었기에 백사는 감히 사람들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거대한 백사의 흉측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내 놈이 아무리 덩치를 키우고 무서운 도끼를 뿜어내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강인한 마음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도희 역시 언니의 말에 힘을 보태며 우리는 이제 내 놈의 더러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니 당장 우리 집에서 썩 물러가 너의 그 어둡고 축축한 산속으로 꺼져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처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순수한 양기는 그 어떤 불길보다도 강렬하게 백사의 시커먼 심장을 옥죄며 요괴의 기운을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백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신을 뒤틀며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마을 장정들이 느슨하게 열어둔 대문 쪽을 향해 거대한 꼬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끈적이는 비늘이 땅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백사는 기와집 마당을 빠져나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산속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쳤고 그 흉측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백사가 산속으로 쫓겨나자마자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짙은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거치며 밝고 둥근 보름달이 환한 빛을 쏟아내어 기와집의 넓은 마당을 은은하고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망하고 사악한 짐승이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자 수련과 도희의 몸을 끔찍하게 짓누르고 있던 서늘한 요기와 뱃속의 기이한 태동도 안개 거치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 처녀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배가 납작하게 가라앉고 얼음장 같던 피부에 다시 따뜻하고 붉은 사람의 온기가 부드럽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마루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이제 모든 끔찍한 악몽이 끝났으니 안심하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친 손으로 그들의 땀에 젖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탁 풀리며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닦아내고는 마침내 끔찍한 요물을 몰아냈다는 벅찬 안도감에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촌장은 장정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이웃의 끔찍한 불행을 막아내고 마을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냈으니 참으로 장하고 대견한 일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기와집을 감싸고 돌던 서늘하고 비릿한 짐승의 냄새는 쑥불의 향긋하고 맑은 냄새에 완전히 밀려나 사라졌고 굳게 닫혀있던 집안에는 다시금 사람의 맑고 생기 넘치는 따뜻한 기운이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남아있던 따뜻한 물을 퍼나르며 마당 곳곳에 널브러진 짐승의 더러운 흔적과 차가운 진흙 자국들을 깨끗하게 쓸고 닦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정들은 다 타버린 쑥불의 재를 조심스럽게 마당 한 구석으로 모아 묻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단정하게 정리하며 어지러워진 기와집 앞마당을 본래의 평온하고 정갈했던 모습으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가던 화단의 흙에서는 다시금 맑은 생명의 기운이 피어올랐고 시커멓게 썩은 냄새를 풍기던 우물물도 어느새 바닥부터 맑고 차가운 물줄기를 힘차게 뿜어내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수련과 도희의 창백하고 얼룩진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며 짐승이 남긴 서늘하고 끔찍했던 잔해들을 두 아이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지워내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유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짐승의 거짓된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맑아진 눈동자로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처녀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지쳤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끔찍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맑고 가벼운 기분 속에서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려 할 무렵 촌장의 아내가 집에서 푹 끓여온 고소하고 따뜻한 잣죽을 그릇에 가득 담아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두 처녀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어왔습니다. 그녀는 수련과 도의에 깡마른 두 손을 다정하게 꼭 쥐어주며 끔찍한 일을 겪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았으니 이 따뜻한 죽을 먹고 얼어붙은 속을 달래어 훌훌 털어버리라고 자상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옮기는 짐승이 내뿜던 어떤 서늘한 유혹보다도 진실하고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고 두 자매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뚝뚝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넘겼습니다. 유모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한 아궁이에 사람의 따뜻한 불씨만 살아있다면 집안의 온기는 결코 식지 않는 법이라며 주름진 얼굴에 넉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 뼈있는 한마디는 짐승의 템에 넘어가 서로를 불신하고 집안의 양기를 잃어버릴 뻔했던 두 처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잊지 못할 묵직한 가르침으로 영원히 아로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유모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기와집 안방에서는 비로소 과거에 끔찍했던 악몽을 씻어내는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다시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마당을 가득 채웠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고 수련과 도의는 대문 앞까지 나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이웃들의 크고 은혜로운 도움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처녀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이제 다시는 숲에서 온 낯선 기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전처럼 맑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이 예쁘고 고운 기와집을 잘 지켜나가라고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남기고 간 끔찍하고 참혹했던 상흔들은 이웃들의 끈끈하고 진실한 정과 두 자매의 굳건한 이웃침 덕분에 아침 햇살을 받아 서서히 부드럽게 아물어가는 맑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고요해진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선 두 처녀는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따스한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새롭게 태어난 듯한 벅찬 감동과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이 짐승의 사악한 기운에 완전히 잡아먹힐 뻔했던 아찔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면서 피를 나눈 자매의 정이 얼마나 끈끈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련과 도의는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앞으로는 어떤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이 집안의 훈훈한 온기를 지켜나가자고 굳게 맹세하며 새로운 하루를 씩씩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 처마 끝에 환하게 내려앉아 수련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힘차게 부채질을 하며 집안 가득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도의는 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서 밤새 길어올린 맑고 차가운 정화수로 더럽혀진 장독대를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내며 짐승이 남긴 서늘하고 끈적한 마지막 흔적들마저 미련 없이 말끔하게 씻어내버렸습니다. 두 자매의 부지런하고 활기찬 움직임에 화답하듯 집안 곳곳에서는 다시금 사람 사는 정겨운 냄새와 맑은 생명력이 피어올랐고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낡은 기와집은 완벽하게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모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두 처녀는 그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찢어지고 더러워진 무명옷들을 정성껏 꿰매고 손질했습니다. 짐승의 환상에 사로잡혀 서로를 원망하고 질투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끔찍하고 어두웠던 시간들은 이제 맑은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한낱 무서운 악몽처럼 멀리 밀려났고 오직 잔잔한 평화만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마늘과 쑥을 엮어 문설주에 단단히 매달며 다시는 삿된 짐승의 기운이 이 거룩하고 맑은 보금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야무지게 대비를 하며 집안을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기와집 앞마당을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일 무렵 수련과 도인은 부엌에서 지어낸 구수한 탭쌀밥과 맑은 된장국을 상에 올려 유모와 함께 오붓한 저녁 식사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밥술을 뜨며 서로의 맑아진 눈빛을 마주보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대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깊은 평온함과 넉넉한 웃음만이 잔잔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무시무시했던 요괴와의 싸움은 끝이 났고 거짓된 짐승의 사랑이 몰고 왔던 서늘한 비극의 폭풍우는 맑게 갠 밤하늘의 고요함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며 따뜻한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부드럽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기와집 마당에는 짐승의 기운이 몰고 온 서늘하고 끔찍한 바람 대신 달콤하고 향긋한 가을의 맑은 풀벌레 소리만이 정겹게 울려 퍼지며 밤 공기를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두 처녀는 예전처럼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누워 따뜻하게 달궈진 방구들의 훈훈한 온기를 등과 배로 한껏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달콤하고 깊은 잠에 평화롭게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숲에서 온 백사의 거짓된 유혹과 끔찍했던 반인반요의 저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거룩하고 고요한 기와집은 마침내 온전한 평화와 따뜻한 생명력을 되찾아 밤의 정막 속으로 고요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세고 끔찍했던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간 기와집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고 맑은 햇살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새도록 마당을 붉게 물들였던 뜨거운 쑥불의 흔적은 하얀 재로 변해 바람에 흩어졌고 서늘했던 요괴의 기운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밤새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맑은 물과 함께 깨끗하게 흘려보내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처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생기가 다시금 부드럽게 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한 빛을 머금고 빛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늙고 지혜로운 유모는 밤새 아이들의 곁을 지키다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무거운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자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있는 두 처녀의 맑고 활기찬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승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던 끔찍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뚫고 나온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의 집의 숲이 서늘한 기운을 깊이 들이면 결국 온기를 잃게 되는 법이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이제는 뼈저리게 가슴에 새겼음을 확신하며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어젯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고마운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엽쌀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뒷산에서 캐온 향긋한 나물들을 고소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무치며 잃어버렸던 집안의 따뜻한 냄새를 가득 피워 올렸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고 뜨거운 장작불은
짐승이 뿜어내던 서늘한 푸른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넘쳤고 그 열기는 두 처녀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빚은 떡과 따뜻한 국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이웃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하고 맑아진 얼굴로 떡을 들고 찾아온 두 처녀를 환대하며 아무런 편견이나 책망 없이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넉넉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밤새 끔찍한 괴물과 사투를 벌이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아침부터 무거운 음식을 이고 오다니 참으로 기특하고 예의 바른 처녀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련과 도희가 한때 요물의 달콤한 매에 넘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짐승을 몰아낸 그 용기와 결단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자매는 마을의 짐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웃들의 굳건한 신뢰와 애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마당 평상에 앉아 수련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헛기침을 하며 두 처녀를 향해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뼈있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는 젊고 외로운 시절에는 누구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용기라며 두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법이니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의지하고 아끼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예쁘고 고운 기와집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촌장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와 진심 어린 조언의 수련과 도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함을 표했고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소속감을 다시금 가슴 벅차게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장정들이 지게를 치고 기와집으로 찾아와 요괴가 마당 곳곳에 남겨놓은 흉측하고 더러운 자네들을 산 아래 멀리 내다 버리는 일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시커멓게 말라 죽어버린 감나무의 밑동을 시원하게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가오는 봄을 기약하며 맑고 튼튼한 복숭아나무 묘목을 정성껏 새로 심어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화단의 흙도 모두 걷어내고 산에서 퍼온 깨끗하고 거름진 흙으로 가득 채워 넣으니 마당은 어느새 짐승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새하얀 도화지처럼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땀방울과 정성 어린 일손이 닿을 때마다 기와집은 과거에 아프고 끔찍했던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며 맑고 튼튼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되찾아갔습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수련과 도희는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새롭게 단장된 깨끗하고 넓은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처녀는 짐승의 이간질과 거짓된 애정에 속아 서로를 헐뜯고 질투하며 방 안에 갇혀 지냈던 그 춥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동생의 거칠어진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앞으로는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찾아와도 내 피부치인 너보다 소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애틋한 진심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도희 역시 언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나 또한 두 번 다시는 거짓된 환상에 눈이 멀어 언니와 이 따뜻한 집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아이의 다정하고 애틋한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유모는 주름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느질하던 무명옷을 내려놓고 창호지 문을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두 처녀의 맑고 고운 옆얼굴을 바라보며
유모는 이제야 비로소 죽은 마님과 대감님을 뵐 면목이 생겼다며 속으로 안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굳건한 가족의 정이 기와집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남은 여생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단단하고 맑은 양기는 숲의 어떤 서늘한 요기보다도 위대하고 강인하다는 진리를 두 아이가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 참으로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기와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고 부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희도 언니를 따라 우물가로 가서 맑은 물을 넉넉하게 길어오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정겹고 활기찬 움직임으로 텅 빈 마당에 맑은 소리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는 굵고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로 올려진 무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익는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짐승이 남겼던 서늘하고 비릿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와 달콤하고 고소한 밥 냄새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포근하게 채워주며 깊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둥글고 넓은 상을 펴고 앉아 모처럼 만의 마음을 푹 놓고 맑은 된장국과 따뜻한 쌀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만찬을 즐겼습니다. 밥술을 넘길 때마다 뱃속으로 퍼지는 따뜻한 온기는 지난 몇 달 동안 반인반요의 차가운 태동에 시달리며 얼어붙었던 두 처녀의 오장육부를 부드럽게 녹여주며 온전한 치유에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짐승의 끔찍한 협박과 소름 끼치는 헛것들에 시달리며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끔찍한 악몽의 밤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먼 과거의 일로 완전히 저물어 버렸습니다. 오직 서로를 챙겨주는 다정한 말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고요한 가을밤의 맑은 공기를 타고 정겹게 울려 퍼지며 기와집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일상회복을 부드럽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수련과 도희는 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따뜻한 숭침을 대접에 가득 담아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뜬 맑은 달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어젯밤 요괴가 뿜어내던 서늘하고 창백한 빛과는 전혀 다른 둥글고 온화한 노란빛을 마당 가득 풍성하게 쏟아내며 두 처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풀숲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귀뚜라미 맑은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어 밤에 정막을 달래주었습니다. 짐승의 쇳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니 고요하고 맑은 가을밤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 자체로 두 자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따뜻하고 넉넉한 축복이자 온전한 위로였습니다. 달빛을 멍하니 바라보던 수련은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숲에서 온 백사가 보여주었던 환상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허망하고 무서운 독버섯 같은 것이었다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해 보여도 사람의 맑고 따뜻한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재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은 고통 속에서 절실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도희 역시 진정한 행복은 낯선 짐승이 가져다주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음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극을 거울 삼아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맑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유모는 방 안에서 아이들의 성숙해진 대화를 기특하게 듣고 있다가 따뜻한 목화솜 이불을 챙겨들고 마루로 나와 쌀쌀한 밤 공기에 노출된 두 처녀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으니 밖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어서 따뜻한 방구들에 들어가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남은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내라며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유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소미불의 감촉은 두 처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그들은 유모의 깊고 넓은 사랑에 코끝이 찡해져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며 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짐승의 기운에 맞서 집안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준 늙고 지혜로운 유모의 존재는 기와집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기둥이자 세 사람을 이어주는 끈끈하고 소중한 사랑의 매듭이었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유모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빙 둘러보며 대문이 단단하게 잘 잠겨 있는지 장독대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문설주에 단단히 묶어둔 마늘과 쑥 다발은 밤바람에 흔들리며 매캐하고 강렬한 양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것은 숲의 어떤 사악한 기운도 감히 이 집을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두 처녀는 이제 짐승의 끔찍한 습격을 두려워하며 밤새 문틈을 막고 덜덜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방의 두꺼운 창호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화로의 불빛은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람의 굳건하고 맑은 생명력을 상징하듯 은은하고 포근하게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아랫목은 낮 동안 유모가 정성껏 지펴둔 장작불 덕분에 한겨울 추위도 단숨에 녹일 만큼 뜨끈뜨끈하게 잘 달궈져 있어서 발을 들이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푹신하고 깨끗한 요를 나란히 펴고 그 위에 누워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은 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완벽하고 안전한 따뜻함에 나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뱃속을 끔찍하게 헤집고 다니며 생명력을 갉아먹던 반인반요의 차갑고 서늘한 기운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사람의 맑고 뜨거운 피만이 혈관을 타고 순환하며 몸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따뜻한 손을 이불 속에서 굳게 맞잡고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를 나누며 밤새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와집 주변을 밤낮으로 감싸고 돌았던 기분 나쁜 소문과 공포 분위기도 백사가 산으로 쫓겨난 그날 밤 이후로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마을 전체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늦은 밤이면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뱀이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 대신 이웃집 개가 가끔 짖는 친근한 소리만이 가을밤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짐승의 요기로 인해 검게 썩어 들어갔던 마을 주변의 나무들도 며칠 만에 다시 맑은 진액을 뿜어내며 생기를 회복했고 밤하늘을 무겁게 가리던 짙고 어두운 안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굳건한 의지와 단합된 양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여 마을의 평화와 맑은 기운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늘과 쑥의 냄새가 짙게 밴 기와집의 문설주는 이제 그 어떤 어두운 기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굳건한 결계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그 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처녀는 이제 짐승의 끔찍한 습격을 두려워하며 밤새 문틈을 막고 덜덜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방의 두꺼운 창호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화로의 불빛은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람의 굳건하고 맑은 생명력을 상징하듯 은은하고 포근하게 주변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기와집 마당에 쌓여있던 붉은 낙엽들이 모두 떨어지고 어느덧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때리는 추운 계절이 다시금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짐승의 서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던 그 끔찍하고 기괴한 추위가 아니라 순수한 자연이 만들어낸 맑고 투명한 겨울의 정직한 추위일 뿐이어서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가을 내 든든하게 비축해둔 마른 내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장독대에는 겨우내 먹을 김치와 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기와집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족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펑펑 흰 눈이 내려온 세상을 차갑게 덮어도 두 처녀와 유모가 머무는 따뜻한 안방만큼은 사람의 훈훈한 온기와 다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어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련과 도인은 끔찍한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낸 후 내면이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훌륭한 여인들로 성장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맑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청년의 수려한 외모나 달콤한 속삭임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사람의 진실된 마음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욕의 씨앗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고 얻은 이 값진 깨달음은 자매의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오래된 기와집은 두 처녀의 굳건한 의지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과거의 오점을 씻어내고 더욱 밝은 빛을 뿜어내는 자랑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깊은 겨울밤의 정적이 마당을 고요하게 덮고 있는 가운데 안방에 누운 수련과 도인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깊은 감사함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른 장작이 만들어낸 방바닥의 후끈한 열기는 두꺼운 요를 뚫고 올라와 굳어있던 등허리를 부드럽게 찢어주며 일상에 지친 몸의 피로를 마치 마법처럼 편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부엉이가 우는 맑은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아스라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짐승의 끔찍한 울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자연의 자장가처럼 다정하고 포근하게 귓가를 간지럽혀 주었습니다. 거짓된 환상에 쫓겨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던 끔찍한 악몽의 밤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오직 달콤하고 깊은 수면만이 두 처녀의 맑은 영혼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평안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이들이 잠든 안방 문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수련과 도희의 숨소리가 깊고 평안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띠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대감님의 핏줄들이 짐승의 간악한 냄에 넘어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고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그저 꿈만 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도 예쁜 아이들과 이 기와집의 평화만이 깃들기를 묵묵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맑은 정성과 양기가 모여 만들어낸 이 결계는 숲속의 그 어떤 유물도 두 번 다시는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옛날, 짐승의 유혹에 빠져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갈 뻔했던 두 처녀의 아찔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의 오랜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련과 도희는 환상이 뿜어내던
서늘한 고통을 이겨내고 사람의 진실된 따뜻함과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스스로의 맑은 삶을 통해 증명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꾼 마당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아름다운 진달래가 피어났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열려 마을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누어 먹는 풍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비극의 그림자는 연대와 굳건한 뉘우침 덕분에 흔적 없이 지워졌고 오직 평화로운 일상만이 기와집의 기둥을 받쳐주며 오랜 세월 변함없이 빛났습니다. 아궁이 속에 남겨진 마지막 장작이 탁탁 맑은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아직도 옅게 배어있는 포근한 방 안의 공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부드럽고 훈훈해져만 갔습니다. 깊고 어두운 숲속의 서늘한 바람은 더 이상 사람의 따뜻한 마을을 기웃거리지 못했고 둥글고 환한 달빛만이 기와집의 처마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잠든 두 처녀의 맑은 얼굴을 축복하듯 비추어 주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뎌낸 소중한 사람들의 깊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의 맑은 공기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세상의 모든 끔찍한 근심과 두려움을 다정하게 덮어주는 완벽한 안식의 시간이 넉넉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상상해보면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도 어느새 스르르 녹아내리며 가장 편안하고 맑은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짐승의 환상이 거치고 사람의 따뜻한 진심이 온전히 승리하니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처럼 당신의 오늘 밤 꿈자리에도 오직 맑고 다정한 온기만이 가득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빛나는 기와집의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마음속에도 든든하고 따뜻한 평안이 깊이 뿌리내려 험난한 내일의 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맑은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두 처녀가 나누는 편안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따라 당신도 무겁고 복잡했던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 따뜻하고 포근한 이야기에 부드러운 이불 덮개를 목까지 포근하게 덮어보시길 권합니다. 차갑고 스산한 바람은 완전히 더섰고 아궁이의 온기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테니 부디 이 고요하고 맑은 밤의 정취 속에서 세상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평화롭게 빠져드시길 바랍니다.